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주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란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 자, 그중 지난 한 달 동안 민원 분석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의 월간 동향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달엔 어떤 민원이 많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의 김영희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예, 이 스튜디오에서 꼭 뵙고 싶은데 저희가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너무 좀 심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네. 이 전화 연결로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보고 싶습니다. 네, 조만간 빨리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서 저도 예. 아나운서님 빨리 뵙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매달 민원 동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2월에는 어떤 민원이 많았습니까? 네. 지난 한 달간 발생한 민원의 총 건수가 예. 일단 128만 8,024건. 그러니까 약 많네요. 129만 건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지난달과 비교하면 5월과 비교하면 약 3%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예. 전년도 6월과 비교하면 약 17%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게 한 달간의 민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120만 건. 달간 예, 예, 예. 통상적으로 요 정도 100만 건 이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예. 지역별로 보면 가장 민원이 이제 전월과 대비해서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 지역이 좀 민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이른바 지금 뭐 언론에 많이 나오는 GTX-D라고 하죠. 예, 예. 예, 그 노선을 서울까지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난달에 다수 접수되어서 예. 그 5월과 비교해서 약 서울 지역이 26% 정도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번 그 발표에는 민원 예보도 함께 발령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게 그 민원 예보라는 게 뭡니까? 예, 아마 좀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전국 단위 민원 빅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다 보면 예. 그 특정 시기에 민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국민들이 갑자기 관심이 집중돼서 민원이 급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때 이제 미리 저희가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런 뭐 국민의 피해나 갈등,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예보를 발령을 하는데요. 아, 예. 권익위에서는 아무래도 전국 단위의 모든 행정기관 민원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분석해서 알려주는 알람 같은 이제 예, 그런 예.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저희가 두 가지의 민원 예보를 발령을 했는데요. 차고 송금 반환, 뭐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 예. 관련 민원 예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많은 또 예보가 들어올 사항을 미리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네, 굉장히 좋은 좀 정책 같은데 네, 이번 달에는 차고 송금 반환과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 관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어떤 민원들인 건지 하나씩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 그 아까 좀 전에 제가 그 얼핏 들으니까 예. 톰 크루즈 닮은 최영진 아나운서. 민망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혹시 그 송금할 때 계좌번호를 잘못 써서 보내야 될 사람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돈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의심이 많아서요. 네.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예. 반대로 예. 이름 모를 돈이 들어와 있었던 적은 혹시 있으세요? 그것도 없는데요. 그건 아쉽네요. 그러세요? 예. 네. 이런 경우가 사실은 뭐 그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그러니까 차고 송금, 그러니까 송금할 때 계좌를 잘못 써서 보내야 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낸 경우가 약 20만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 절반에 이르는 10만 1,000건 정도는 반환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그 10만 1,000건 정도가 돈을 잘못 보냈는데 받지 못한 거예요? 뭐 받지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차고 송금이 발생을 하면 통상 이제 보낸 사람이 은행에 신고를 하고 예. 은행에서 그 수취인에게 잘못 받은 사람에게 반환 요청을 하는데요. 그 수취인이 잘 돌려주면 이제 해결이 되겠죠. 예. 근데 수취인에게 연락이 안 되거나 뭐 나는 반환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소송까지 가야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게 소액일 경우에는 뭐 포기하는 분들도 많아서 예. 반환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차고 송금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민원이 좀 많이 접수가 되는 편입니까? 주로 이 차고 송금과 관련해서 지난 3년 6개월간 발생한 민원이 약 3,800건 정도가 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음.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그 창구에 가서
이제 그 대면으로 해서 만약에 그 송금을 했다 그러면 예.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 버튼을 잘못 누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고 주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내가 송금을 잘못한 것이 알게 돼가지고 은행에게 연락을 했더니 뭐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그냥 소송해라고만 한다.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같은 경우에는 송금하는 금액들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잘못 송금을 했는데 잘못 송금 그 한 회사가 법정 관리 중이어서 통장이 압류돼 있더라.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만약에 경우도 있구나. 그렇죠. 그 예. 돈을 못 받게 되면 우리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 도와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 수취인의 연락을 받고 수취인한테 좀 다시 잘못된 돈을 돌려달라고 말을 했는데 예. 그냥 못 주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7월 6일부터 이 차고 송금 반환 지원제도라는 것이 시행이 됐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서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 명령을 절차를 진행해서 도와드리는 건데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 구제받고자 하는 분들의 민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민원 예보를 발령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 내용이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고용인데 산재보험 관련 예보는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뭐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내가 이제 가입 대상이 되는지, 예.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또는 고용이나 산재보험을 안 들어준다 회사에서 이런 예. 부당행위에 관련된 민원들인데 이 민원이 약 3년 6개월간 3만 8천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 달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다 이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12개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이런 분들. 예. 그리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사업자가 유도를 합니다. 산재보험 이제 안 들고 싶어서. 예. 그래서 그렇게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 그러니까 제외할 수 있는 사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한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보를 또 저희가 발령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어떤 미리 예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미리 알고 좀 많은 네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민원정보 분석과의 김영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